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호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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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화해변에 3박 4일로 정진을 잘 회양하고 왔습니다. 우선 정말로 수림씨 여기 오는 것도 정말로 주위에 많은 인연들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못 와요. 그지요? 여기 못 와요. 또 각성 권사님 몸뚱이도 도와줘야 돼요. 몸뚱이가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몸뚱이가 도와줘야 법회를 올 수가 있어요. 몸뚱이 아파버리면 못 와요, 법회에. 그래서 몸뚱이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날씨도 너무 좋았고, 저기 울산에서 11시, 그러니까
10시 반, 그때 제가 정원신보살한테 전화를 했더니 비바람이 너무 많이 몰아쳐서 바깥을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뭐 호텔 안에서 하면 되고 문제 없다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2시 조금 넘어서 그 울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딱 도착하니까 뭐 햇빛이 쨍 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일출을 2번이나 봤어요. 일출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날씨가 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날은 이제 좀 바깥에 사니까 자꾸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갈 때까지만 구름이 좀 살짝 끼어서 햇빛이 그러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 올 때까지 구름이 살짝 끼었어요. 마지막 날은. 그래서 그것까지 다 잘하고 회양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거예요. 새벽끝이 나가서 그 새벽 바다에서 거기서부터 예불 해서 쭉 앉았다가 밤 10시까지 그 밤에 그 저기 바다에 앉아 있는다는 건 혼자서 못하죠. 그런 건 못합니다. 근데 이제 도반들이 쭉 같이 이번에 참석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 뭐 일사불란하게 또 울산에서 너무너무 보살님들이 음식물도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셔갖고 잘 먹고 우선 정진 가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그거는 잘 먹여야 된다 이겁니다. 나가서 하려면 힘이 드니까 잘 먹고 잘해야 된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화정진을 계기로 발심하는 계기가 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이면시대 일과를 꾸준히 굴리고 있지요. 수림씨가 더 선배지 이면시보다. 그렇지요? 맞아. 수림씨 밑에 정말 또 도반이 생겼네. 후배 도반이. 가만히 있어도 선배가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가만히 있으면 밑에서 밀려서 올라가. 난 나이 먹으려고 생각 안 해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이를 자꾸 먹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변하는 것, 몸뚱이가 변하는 것, 몸뚱이가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런데 몸뚱이가 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내 것에서 엄청난 쓰나미보다 더한 파장이 일어나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이익을 위해서 온갖 것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분별도 하지 마라. 응? 좋고 나쁜 거 분별도 하지 마라. 돈도 벌지 마라. 이러면 그건 멍충이지요. 멍충입니다. 그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거기에 그것이 공함을 알아서 빈 것인 줄 알아서 머물지를 말아라는 거지요. 다 해. 그럼 뭐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물은 적이 있어요. 배고픈데 밥을 먹지 말아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림씨 배고픈데 밥 먹지 않아야 돼요? 밥 먹어야지요. 어째서 그렇지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당연하죠. 모습은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상대적인 그 법이기 때문에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법칙이 있어요. 그 모습이 가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얼마나 잘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느냐가 법을 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가 바로 그것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자. 근데 몸뚱이가 내 것이다, 내다 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미한 거지요. 그거는 미한 겁니다. 근데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바로 허공성이다. 그렇게 해서
걸을 때도 무엇으로 걷는다? 무정물인, 백봉 선생님이 딱 새말귀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정물인 다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법칙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모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에요. 작용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에요.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체다. 그런데 그 자체가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아니다, 이다 할 필요가 없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수림씨,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불안해. 불안한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뭐다? 작용이에요. 그 작용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작용을 일으키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나다, 내 것이다 해서 거기 퐁당 들어앉는 거예요. 그것을 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한 거하고 깨친 거하고 성품이 둘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에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뭘 놔둔다? 뭘 놔둬? 미한 걸 놔두는 거예요. 또 미하고도 깨치지도 않는 그 성품 자리에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이것이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깨친 걸 놔둔 거예요. 또 공부도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지요. 아는 것도 성품이 없고 모르는 것도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안다에 주저앉는다든지 모른다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 좋다, 싫다 이렇게 했을 때 좋다, 싫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거기에 내가 없는 것이구나 하면 뭐다? 바로 성품을 굴리는 거지요. 성품을 굴리는 것이에요. 깨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가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내 것이 돼. 화도 내 것이 돼. 그러면 어디에 모습에 퐁당 들어앉았죠.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을 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림씨 이치는 어렵지는 않은데 행하기는 무척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다라는 거기에 늘 어떻게다 내다 내 것이다. 아와 아소가 늘 붙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붙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오래 그냥 찐득이가 됐어. 너무 오래 쌓여서 찐득이가 됐어. 그 퇴저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에 이렇게 보면. 왜 그 지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은 쭉 퇴적층을 이루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걸 뭐 단단한 바위도 되고 어떤 거는 모래도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너무나 쌓여서 단단한 돌덩어리가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쓰고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이 돌덩어리가 처음부터 있는 거야. 이 돌덩어리에 단단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것이 진짜야. 이러면은 되는 게 아니지요.
공부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이 돌덩어리가 본래 있던 것이 아니야. 이것은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것이야. 변하는 것이야. 머물 수 없는 것이야. 가짜야. 왜냐하면 자꾸 퇴적이 돼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거든. 그거를 먼저 이거는 이 돌덩어리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하는 거예요. 미연 씨 알겠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딱 마련을 해놓고, 그런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변한다 헛것이고 몸뚱이가 헛것이다 이래도 몸뚱이 진짜 있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한 생각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거는 공한 것이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딱 아는 거예요.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딱 이론적으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점점 연습을 해서 이 이치가 정말로 그렇다 하는 것을 자증을 하는 거,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라고. 정말 그렇다라는 거. 이것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돌덩어리가 처음부터 공하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진짜거든. 그럼 죽었다 깨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백봉 선생님의 공부하는 스타일, 우리 새말기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대승경전에는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먼저 일체의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공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뚫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뚫을 수가 있겠나요? 자, 수신결함 보면은 그래도 우리 도반들이 대단하시대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로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하셨네요. 자, 16페이지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님이 답하였다. 그러니까 그 15쪽 마지막에 보면 학인이 묻는다부터 하죠. 제일 밑에 저희 본서에서는 어떤 것이 공적 영저의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 성품입니까? 이 말이지요.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입니까? 이 말입니다. 자, 학인이 묻는다부터 자, 시작. 학인이 묻는다. 저의 본서에서는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스님이 답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의 마음인데 어찌 돌이켜 비춰보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분수에 맞게 바로 본심을 가리켜 그대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모른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혹은 보고 혹은 들으며 혹은 웃고 혹은 말하며 혹은 성내고 혹은 기뻐하며 혹은 맞다하고 혹은 그르다 하는 온갖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말해보라. 필경에 어떤 물건이 능히 생각하고 움직이는가? 만약 색신이 행위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사람이 한 생각 목숨을 마실 때 몸은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데도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며 귀는 능히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 맡지 못하며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며 손은 쥐지 못하며 다리는 달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알아야 한다.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요 그대의 색신이 아니다. 하물며 이 색신은 사대로
거울 속의 그림자 같으며 또한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능히 분명하게 항상 분별할 수 있으시며 밝고 밝아 어둡지 않아서 감각에 따라 분명한 내용에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성의 내용을 말하자면 물이 끼고 뜨거움을 장만하는 시다라고 했다. 또 시기에 드는 남편은 아시냐. 그에게 한문을 가르쳐 그대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네, 거기까지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벌써 3시간째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정진을 가가지고, 바깥에 저희가 그 큰 방을 2개를 쓰니까, 그 옥상에 있는 제일 상층의 방을 2개를 썼는데, 그 옥상에 그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분은 이제 정진을 다 나가시고, 부산에서 오신 거사님하고 보살님이 이제 늦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이제 따로 행선을 가르치는데, 그때 개가 왕왕왕왕 하고 짖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개가 왕왕왕왕 짖어.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스님씨 뭐예요? 개가 짖어. 지금 소리 나는 거와 똑같지. 말하는 거와 똑같지. 짖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씨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변하는 도리. 이야, 변하는 도리. 또 이미연 씨는? 아니 개가 짖고 있다고 지금 왕왕왕왕왕.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소리. 또 저기 각성 거사님은? 예. 또 도경 거사님은요? 바탕의 나툼. 와, 이거 지금 짖고 있는데 바탕의 나툼이다 그렇게 하나? 자, 이류 거사님은요? 모습. 선호 거사님. 모습의 나타남.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듣는다라고. 걔가 짖어 왕왕왕왕왕왕. 듣는다. 그 거사님은 걔가 짖는다 이러시더라고. 듣는다. 그래서 파도 소리를 볼 때,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파도를 어떻게 보느냐. 파도가 변하고 헛것이죠. 파도 소리도 변하고 헛것입니다. 근데 파도를 볼 때 어떻게 봐? 본다 하고 보는 거예요. 본다 하고 딱 그냥 보면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파도 소리 어떻게 들어요? 듣는다지요. 듣는 거는 뭐예요? 그 밑에 나오지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보는 것도 사실은 없는 모습도 보고 있는 모습도 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우리가 물체로 이렇게 보면 이건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요. 근데 지금 물체가 없는 공간에 없는 모습이죠. 있다 없다라는 것은 말해 티끌이에요. 경계예요. 경계.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거는 동진이 되는 거고 소리가 없는 거는 정진이 되는 거예요. 동과 정이 2개로 나누는 거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뭐만 보냐 하면 동진만 보는 거거든. 근데 보는 거 정진도 보거든요. 없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거든요. 그렇죠? 스림씨 없는 거 봐? 이런 공간도 보잖아. 공간이 있으니까 보이지.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보여? 안 보이잖아.
이거를 보려면 공간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엑스레이 MRI 얘기인데 미국에 말입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그 하늘이 완전히 분홍빛이었어요. 우리 노을 질 때 그런 색깔을 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진을 보니까 분홍빛보다 더 짙은 분홍빛. 하늘이 막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나요?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허리케인이 정말로 오기 직전. 그러니까 하늘이 다시 파래진 거예요. 분홍색이 되었다가 파래졌어. 그럼 하늘이 뭔 색깔이에요? 도경과사님. 무색. 어째서 그러죠? 무색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빨간색도 낫고 네. 파란색도 낫고. 그런데 어떻게 빨간색으로 보지요, 사람들이?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하늘에 이제 그게 뭐 대기도 있고 뭐 물방울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붉은 색깔이 가장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기 전 그때 가장 파장이 긴 것이 우리 눈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지요. 이게 무슨 병고가 있으려나. 빨간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병고가 있으려고 그러나. 분홍색이죠. 그런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서 그게 이제 그 파장이, 그 긴 파장이 우리 눈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 도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분홍색이다. 완전히. 근데 이제 허리케인이 완전히 이제 거의 오기 직전이 되니까 하늘이 완전 푸른색이 됐어요. 그때는 그 붉은 그 긴 파장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서 우리 눈에 도달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뭘로 보인다? 짧은 파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본래 있는가? 빨간 장미가 진짜 빨간 장미인가? 아니라는 거지. 빨간 장미의 본래의 색깔은 무색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수림씨가 정말 이런 모양인가? 수림씨가 지금 생긴 그 모양인가? 그럴까? 어떻게 생각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겠지요. 내가 그래서 맨날 웃기는 소리로 고양이가 볼 때 똑같을까요? 뭐 나비가 볼 때 똑같을까요? 물고기가 나를 볼 때 똑같을까요? 뭐 소가 볼 때 나를 똑같을까요?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MRI, 엑스레이를 하는데 나는 본래 이 몸 자체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모습을 헛것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헛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우리가 보는 인연과 조건에 너무 오랫동안 고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밝혀내셨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리를 알 수가 있었겠나. 그때는 현미경도 없었고 엑스레이 MRI도 없었는데 완전히 그 사유로 지혜로 그걸 깨달으신 건데, 아니 멀쩡하니 내가 이렇게 있고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헛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난 사진을 보고 엑스레이 MRI 얘기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게
보통 사람은 색깔을 그걸로 보잖아요. 푸른색으로 봐, 하늘을. 탄광촌 아이들 그림 그리라면 하늘을 까맣게 그린다고 하죠. 탄광촌 아이들은 하늘을 까맣게 그린다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게 해서 하늘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나 봐요. 탄광촌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림씨 생각이나 감정도 모습이지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감정에 들어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체성이 없다, 공하다, 성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공부예요. 일체의 모습은 전부 공한 것이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막 별난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별난 거지.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의 마음인데 어찌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찾는가. 여기 보면은 공적 영지가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지금 이 학인이 스님 제자가 물어보니까 그 공적 영지가 어떤 마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자리, 그 성품 자리는 생각을 안 해. 그 성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하나의 생각,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지금 학인이 묻고 있는데 스님은 그것이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물음의 바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냄비예요. 중냄비인데 여기 죽이 펄떡펄떡 끓어. 죽이 막 이렇게 끓어요. 죽이 끓고 있는데 지금 확인이 물어.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죽이 퍽 끓어오르는 거지요. 죽이 퍽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네 지금 묻는 그것이 네 바로 그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폭 끓어서 올라도 뭐예요? 죽이에요, 죽. 얘는 죽이에요, 죽. 죽냄비 안에서 죽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죽이요, 죽. 지가 이렇게 끓어오르든지, 뭐 이렇게 끓어오르든지, 이렇게 끓어오르든지, 모양이 아무리 달라도 죽이에요, 죽. 그래서 화를 내도 죽이고, 안다 해도 죽이고, 모른다 해도 죽이고, 여자라 해도 죽이고, 남자라 해도 죽이고, 다 죽이에요. 그 성품자리. 죽이에요, 죽. 근데 요 죽이, 내가 죽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본래 죽인 바탕자리를 보지 않고, 뭘로 한다? 여기서, 이 모양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찾는 거죠. 스님씨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죽냄비. 죽. 끓어봐야 죽이지. 이래야 죽이지. 저래도 죽이지. 죽이야 죽. 본래 죽이었어. 근데 죽이 모양을 요 모양 저 모양 하니까 요 모양 저 모양이 있는 줄 알고 거기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려. 자기가 본래 죽이라는 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바탕공식에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림씨가 수림씨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죽의 나툼이죠. 또 거기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주의 나툼이고. 지금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림씨가 이름이 뭐가 하나 더 붙었어? 엄마가. 엄마라는 이름이 붙으면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수많은 책임과 의무가 생겨요. 또, 그지요? 근데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린다. 본래 수림씨는 엄마였나요? 아니죠. 자녀가 없으면 엄마가 안 돼요. 아기가 없으면 엄마가 안 된다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거는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라고. 근데 요 이름을 붙여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이름에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내 이제 그대의 분수에 맞게 바로 본심을 가리켜 그대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머리가 휙 한번 돌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혹은 보고 혹은 들으며 혹은 웃고 혹은 말하며 혹은 성내고 혹은 기뻐하며 혹은 맞다 하고 혹은 그러다 하는 온갖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말해보라. 필경에 어떤 물건이 능히 생각하고 움직이는가? 그렇게 돼요. 어떤 물건이 그러냐?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물건이 그러냐? 왜냐하면 그 밑에는 색신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색신이 횡의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사람이 한 생각 목숨을 마칠 때 몸은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데도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며 귀는 능히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 맡지 못하며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며 손은 쥐지 못하며 다리는 달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알아야 한다.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요 그대의 색신이 아니다. 하물며 이 색신은 사대로 이루어져 그 성품의 헛됨, 공함,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헛됨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능히 분명하게 항상 분별할 수 있겠으며 밝고 밝아 어둡지 않아서 감각에 따라 무량한 묘용에 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묘용을 말하자면 물 깊고 땔감을 장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진리에 드는 방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문을 가리켜 그대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공부하면서 안다 하고 모른다 하고 깨쳤다 하고 못 깨쳤다 하고 막 온갖 다 일어나지요. 다 일어나지요. 그것이 뭐다? 작용이다.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다. 미연씨, 몸뚱이가 모습이라는 거 실감이 옵니까? 안 오죠? 안 옵니다. 몸뚱이, 권대영 씨는 어떤가요? 몸뚱이 모습이라는 것이 실감이 와요? 잘 안 오죠. 도경과사님은요? 몸뚱이가 모습이라는 것이 느낌이 오냐고요. 조금 옵니까? 예. 저도 조금 오다가 보면 그 다음 또 조금 더 생기겠지. 모습이라는 의미는 그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생기고 그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 이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만약에 화가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화에 들어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가 모습이 안 되지. 화 진짜 났을 때는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색깔,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생각하고 행위하고 감정이 전부 모습이다. 이것이 모습이구나. 모습이구나. 작용이구나. 요렇게만 된다면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할 거예요. 근데 모습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모습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가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모습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것도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한다, 못한다, 얼마나 했다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고리를 끼워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몸뚱이가 모습이죠. 진짜 공부하는 자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가 공부를 하지요. 없는 자리가, 자가 아니라 자리가. 그러면은 공부하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흔적이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공부하는 흔적을 막 그 진흙탕에 눈길에 내가 발자국 남기듯이 계속 남기네.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요리 걸었다, 저리 걸었다, 많이 걸었다, 작게 걸었다. 계속 흔적을 남겨. 왜?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공부는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죠. 그런 공부는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요. 그런 공부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라고 홍한다고 기생충 공부라고 하거든요. 기생충 공부라. 숙주가 살아있을 때는 지도 목숨이 있어. 근데 숙주가 죽으면 지도 죽어. 그래서 뭐든지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공부는 하면 안 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남의 종이 되는 거는 안 돼. 남한테 월급도 받고 하고 있지요. 월급은 받으나 내가 하는 이것이 종이 되면 안 된다. 종이 되면 안 돼. 그것이 굉장히 공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이 나를 이러고 저러고 조정하는 삶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조정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수림씨 그렇지 않나? 그 남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것이. 무엇이 다 포함이 되냐고. 남이라고 하니까 꼭 남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요. 정말로 수많은 그 적은 어디에 있다? 그런 말 있죠. 적은 내부에 있다고. 그런 말 들으면 진짜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대. 우선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요. 안다 하는 것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요. 모른다 하는 것이 종으로 만들어. 화가 난다 하는 것이 종으로 만들어. 불안하다 하는 것이 종으로 만들어.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 이것이 나다 하는 그것이 나를 종으로 만든다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공부하러 온다고. 나는 내가 일으키는 내 몸뚱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으키는 감정, 행동 그 어느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완전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야. 그거를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나는 그 어느 것에도 그 어느 것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화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 화라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욕심도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불안이다, 의심이다, 이런 것이 에너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데 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종으로 만들게 냅두질 않겠다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서 깨닫겠다, 어쩌게,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무엇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고, 얽매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마라. 만약에 불안이 나를 엄습을 해서 나를 짓누른다면, 불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돼버리거든. 그런 삶을 거부한다는 거지. 나는 그런 삶을 거부한다. 하루를 살아도. 그런 것이 진짜 발심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심을 딱 가지면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살겠다라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나 그 중심축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딱 이렇게 서게 되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은 힘이 약해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나의 성품짜리를 본심이라고 하지요. 성품짜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말하면 선생님이 허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허공이라고 할 때는 허공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선자들이 말씀하면 허공이라 하나는 완공을 의미를 해요. 이런 빈 공간, 이것도 허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허공성이라고 하면 완전 평등성을 의미를 해요.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했을 때 백봉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이렇게 쓰실 때가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그 성품짜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허공성으로서의 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보고 듣고 말을 하거든요. 몸뚱이를 통해서 밥도 먹거든요. 지나가서 파도 소리도 듣거든요. 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통묘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내다라고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자기 이미 우린 쩌들려 있지요 하면은 온 허공을 덮어버려. 자기의 성품자리를 덮어버려서 성품이 아무리 드러나고 싶어도 못 드러나. 이면시 그걸 내가 뭐라고 했지? 자기 부처 자기가 죽이는 거라고. 자기 성품자리, 자기 주인자리를 자기가 내놓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노예의 삶을 스스로 택해서 사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 중요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수림씨? 진짜와 가짜. 그렇지. 안 잊어버렸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된다. 공부하는데 1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지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몸뚱이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지요? 가짜예요.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는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보고 듣고 몸뚱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뭐다? 진짜가 하는 거예요. 맑고 어려워요, 미연씨? 하나도 안 어렵잖아.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러면 딱 이런 거는 뭐를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불교 공부도 외울 거는 외워야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하지 않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변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진짜를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미연씨 어려운가? 어려운 단어 있는가? 없지. 없지. 근데 실제로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체험으로 다가오지를 않아.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수림씨 화가 나면 어때? 쫄면 어떻게 돼? 상사 앞에서 쫄면 쪼는 것이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는 거. 변하는 거는 뭐지? 가짜. 가짜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이고 성품이 없고 공하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